뉴욕 증시가 추가적인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죠. 일단 유동성 공급에 이어서 새로운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까지도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금융위기, 그러한 상황과 같은 맥락으로 보겠다, 이러한 전망들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해소가 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시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지금 테슬라의 공매도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뉴욕 증시를 또 강하게 끌어올린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테슬라의 공매도 대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휩쓴 증시 속에서도 IT 종목군들은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도주의 개념이다라는 이야기죠. 대마불사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업종들이 굉장히 좀 부진한 상황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IT 업종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계속 일어났고 또 수익률도 어느 정도 연결되었다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을 턴 북상 자금, 하루에 무려 3조 원이 유입되었다. 어디 이야기냐면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증시가 무려 7%, 8%가 넘는 그런 폭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지금 이 낙폭이 과도하다라는 어떤 의견들이 들어오면서 중국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본토 주식에 외국인들이 몰리는 이유, 그리고 정말 바닥인 것인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5일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중반이기도 하고요. 일단 악재에 대해서 시장이 그래도 면역성을 조금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확산 우려감들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악재가 굉장히 좀 절정에 이르는 이후에 약간은 그 색깔이 옅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 더 충격적이거나 뭔가 더 대단한 어떤 상황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은 전부 다 예상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확진 환자들 중에서도 완치가 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주가가 단기간에 큰 폭락을 보이게 되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뉴욕 증시는 또다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기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이냐, 이러한 어떤 의문점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뉴욕 증시가 이렇게 상승했었던 배경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가장 크게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 자체가 이제 하루에도 7%가 넘는 하락세, 그리고 그 다음날도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 증시가 받은 충격은 한 9% 남짓한 변동성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투자자들이 느끼는 충격은 어마어마했겠죠. 그러한 내용들이 증시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자,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왜? 경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도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 여기에다가 지금 증시까지 폭락해버리게 된다면 사람들을 하여금 굉장한 그런 쇼크 상태가 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번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동안 중국인들 반응은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국인들은 시진핑 하면 꾸벅 죽었거든요. 우리 시진핑, 사랑해요 시진핑 등등등.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중국 현지인들과 제가 통화를 해서 너희들 중국 정부를 믿느냐라는 어떤 이야기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중국 정부는 무조건 믿는다. 네. 지금까지의 그 어떤 정부보다는 지금 현재 시진핑 정부를 나는 강력하게 믿는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왔었습니다. 이번에 우한 시내에서도 정부를 믿기 때문에 나는 마스크하지 않겠다, 이러한 인터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었고요. 이번 정부만 믿고 있어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여기서 손 놓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에게 등을 돌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공산당이지만 인민들의 지지가 없는 공산당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뭐 어쨌든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무슨 쇼를 벌여서라도 그런 어떤 인민들의 그런 지지도를 끌어내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바이러스가 창궐한 상태에서 경기적인 불안감까지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달래주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이슈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선택한 부분들은요, 대규모 연속적인 유동성 공급입니다. 이 첫 번째 이 경기부양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쏟아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원 그 1위안이 우리나라 돈은 이제 170원에서 18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조 위안이면은 170조 원이 되는 거고요. 7천억이 더 붙게 되니까 거의 300조 네, 300조 원에 가까운 그 유동성을 쏟아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뭐, 그 규모 자체가 대단히 크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은 그 2008년이라든지 또는 그 이전에 있었던 그 경제 위기의 어떤 상황들과도 맞먹는 그런 상태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마 역대급이지 않겠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중국은 일단 그러한 어떤 위기 상황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통한 그런 막대한 유동성 자금 공급을 통해서 중국 시장의 그런 회복을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기에다가 금리 인하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민은행이 대출 우대금리 그리고 지급준비율 인하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 우대금리는 일단 20일 2월 말에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준율은 또 조만간 인하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출 금리가 내려가는 부분들은 일단 뭐 그 생계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빌려서라도 많이 써라, 대신에 금리를 많이 낮춰줄게, 이런 식의 의견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이 민심 날리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지금 이렇게 막대한 유동성 자금은 정부가 쏟아붓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민간의 효과를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게 되면 은행에서의 어떤 자금들이 바깥으로 많이 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으로 들어오는 효과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전부 다 유동성 공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번에 돈을 굉장히 많이 풀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기대감, 그리고 이 유동성 공급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주식시장 자체를 바닥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소식으로 전해질 수가 있겠고요. 미국 증시를 끌어올린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테슬라 효과입니다. 테슬라 효과는요, 주가가 하루 만에 20%나 급등한 그런 테슬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데요. 이 주가 급등세가요, 2013년 5월 이후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도대체 테슬라의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뛴 거야?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신종 코로나 때문에 걸어서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되면 테슬라만 올라간 게 아니라 많은 추가 기업들이 올라갔어야 되는 거죠. 자,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공매도 대란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 주식에서 봤을 때 HLB와 비슷한 사태라고 우리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테슬라에 대한 그 평가가 계속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뭐 실적 전망 이런 것들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테슬라의 실적 자체가요,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1억 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240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실적이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아르고스 리서치가요,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주당 556달러에서 808달러로 대폭적으로 인상을 시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이런 정도면은 556에서
$8이기 때문에 거의 한 40% 가까이 이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런 효과를 통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공매도를 한 사람들이요, 엿먹었다 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공매도 대란이 시작이 됩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하는 쪽에 베팅을 한 사람들인데,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 커지게 되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를 대폭 상승시키고 실적도 좋게 나오고 전망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는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매수세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도 이제 손절매도라는 것을 해야 되죠. 매도를 때려놨는데 손실이 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손절매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손절매도를 때리는 것은 뭐냐면, 공매도에서 손절매도는 바로 매수가 되는 겁니다. 환매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물량의 대량을 몰리게 되면 숏스퀴즈 현상, 즉 대량 환매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의 어떤 상승 기대감이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단기적으로 나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현재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테슬라 효과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나타납니다. 전기차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나 2차 전지 관련한 소재 부품 쪽에서의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움직이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대감이 또 생겨나고 있는 상황, 또 관련되어 있는 부품주들도 같이 연결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효과가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쪽에도 영향을 많이 주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타난 이야기들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기 때문에 해외 뉴스 상황은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휩쓴 증시 속에서도 IT는 살아남았다. 지금 업황별의 어떤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은요, 신종 코로나발 경기 둔화 우려감에 대해서 22개 업종이 이제 그 평가를 받게 됐는데요. 22개 업종 중에서 무려 18개의 업종이 하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8개 업종이면 3개가 올라가고 나머지들은 다 내려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가장 많이 내려간 쪽은 이제 그 섬유, 화학, 기계, 그다음에 뭐 보험 이런 쪽이 이제 많이 내렸는데, 중국의 의존도가 아무래도 높은 그런 업종들이 주가 하락을 좀 크게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라든지 전기전자는 5%대 업종이요,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업종별로 하나씩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뭐 보험이나 은행 같은 경우는요, 지금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죠. 우려감이죠.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뭐 업종별로 크게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적인 상태가 이렇게 시장에 밀려져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심은 나오고 있고 경기는 좀 이제 위축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은 나오고 있는데, 경기 부양이라든지 또는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쪽의 이야기들은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또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일단 은행 쪽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 나타나지 않는다, 경기 둔하다, 이런 쪽만 잡혀있는 상태고요. 보험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인상이 돼야지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인하 쪽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나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즉 동결만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업종이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겠죠. 철강주 같은 경우는 중국 쪽 그 시황관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도 주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업종들 위주로 이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었다라고 되는데, 중국의 이제 이런 경기 부양이 일어나게 된다면 또 반사적인 부분들이 이 업종들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기전자 업종, 그 다음에 종이 목재, 제조업 이런 쪽인데, 이 상승 업종 쪽에서는요, 종이 목재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아마도 마스크 관련한 부분 쪽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펄프 이런 쪽이죠. 원단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 모나리자 같은 회사들이 아마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업종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요,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움직임을 잘 들여다보면 아마도 수급이 작용을 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대부분일 겁니다. 수급이 들어왔다.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온다. 증시가 저점이다라는 평가를 통해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온다 또는 기관의 방어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대체적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대형주 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급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IT, 전기전자 업종이 여전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 주도주의 흐름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를 받는 업종으로 삼성전자나 이런 전기전자 업종이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시장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반등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면 삼성전자나 이런 전기전자 업종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요, 여전히 그 업황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또 뭐 이 업종군에 대해서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위기 상황에서 매수를 해보려면 아유 이 좋은 업종들이 많이 내려왔네 이제 사봐야지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런 위기 속에서도 주가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낸 IT 업종이 현재로서는 주도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자, 종이 목재 같은 경우는 같이 따라오려고 했지만 테마에 휩쓸려진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뭐 주도 테마, 단기 급등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주도 업종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부담스럽겠죠.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집턴 북상자금. 네, 뭐 얘기만 들면은 네, 되게 좀 희한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하루 사이에 3조 원이 유입되었다. 이게 중국 시장 이야기입니다. 중국 증시의 급락을 기회로 여기는 외국인 자금이 대거 들어왔다. 지금 여기도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IT 업종 관련한 부분과 같은 내용일 것 같아요.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이 급락에 대한 포인트, 즉 시장이란 것은요 하락을 많이 하게 되면 다시 반등하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되게 되고 있거든요. 그 시장의 이치입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10% 하락하고 5% 올라간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하락 추세와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하락과 상승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즉 많이 내려버리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반발 매수 또 반발 되돌림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단은 시장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명절 이후에 좀 낙폭이 나온 게 너무 과도했다라는 인식이 나오는 거죠. 이게 증시가 마이너스 10%가 빠지게 된다면 업종별로는 무지막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증시 중에서 그날만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네, 거래가 정지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즉 하한가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문 닫았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이제 7% 정도 하락하게 되면서 하한가 종목이 막 터지게 나오니까 요때를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노렸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패닉 상태에서 막 던지는 물량들을 그냥 다 받아먹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단기적인 상승을 노리는 그런 매수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증시가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지 않고 버티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 단기 자금들 같은 경우들은요. 일단 뭐 한머니 네.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또 기업의 펀더멘털을 따지고 하는 어떤 장기 투자자들도 같이 섞여 있다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크지 않다. 즉 미중 무역 분쟁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불안정 상황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는데 신종 코로나는 물론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질병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 문제만 가지고 몇 년씩 끌고 갈 일은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투자자들이 봤을 경우에는 이번 낙폭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다 나온 것이랑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중국 증시에 두 마리의 블랙스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블랙스완은 이제 검은 백조죠. 네, 쉽게 그냥 번역하면 검은 백조고요. 시장에서는 무슨 용어로 이야기하냐면 극단적으로 예외적이어서 발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큰 충격을 주는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굉장히 없는데 발생하게 되면 큰일이 벌어지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나요? 이제 바람을 피는 상황, 바람을 피는 상황인데 일단 걸리지 않으면
괜찮은 거죠. 근데 걸리게 되면 이제 사달이 나는, 네, 뭐 이런 표현을 쓰냐. 하여튼, 네,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걸리면 되는데 걸리게 되는, 이게 아니죠. 지금 그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 큰 충격을 주게 되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죠. 뭐,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위협, 이런 것들은 계속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발생하게 되면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이것이 일단 한 마리의 블랙스완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안 해! 이렇게 한 거죠. 그때 트럼프가 중국과 더 이상 뭐 안 할 거야. 중국을 끝내버릴 거야. 막 그러면서 네, 관세를 많이 높이게 되고 실제적으로 진짜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중국 증시가 많이 폭락했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들 현실로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그런 충격적인 부분들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대체적으로 주가가 저점을 잡는다, 바닥을 잡는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자금들이 실제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면은 네, 시장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저점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뉴스들 세 가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뉴욕 증시가 또다시 급등세를 보였고요.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과 테슬라의 공매도 대란에 대한 효과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신종 코로나가 휩쓴 증시 속에서도 IT 업종들이 살아남았고 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시장의 중심 주도주로서 IT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빈집을 턴 북상 자금은 중국 증시가 폭락한 것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를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중국 시장에 대한 또는 전체 글로벌 시장에 대한 바닥이 빨리 잡힐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수익은 걱정하는 걸 싫어하고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수동적인 투자자의 몫이고 최고 수익은 증시를 분석하는 데 우수한 지적 능력과 기술을 갖고 있는 투자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네. 최고의 수익은 네, 사실은 이제 시장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끄집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위기 속에서 리스크에 과감히 투자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시장이 폭락했을 때 또는 시장이 공포감을 물들었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럴 때 내가 과감하게 역발상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많은 수익을 원하는 것인지 뭐 수익이 많아서 나쁠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좋은 분위기가 계속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계좌에 대한 어떤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충분히 공감하시면서 진행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장의 상승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